난쟁이와 용감한 형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어요. 잘못을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난쟁이들의 모습을 통해 사과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숲을 혼자 차지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다니. 레오, 에릭 형제가 사는 마을에는 놀이터가 없었어. 그래도 심심하지 않았어. 사과나무가 가득한 숲이 있었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숲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그런데 이제 숲에 얼씬도 못하게 되었어. 난쟁이들 때문이었지. 어느 날, 난쟁이들이 숲에 나타나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어. 레오와 에릭은 무척 속상했어. 숲에는 둘만 알고 있는 비밀 동굴이 있었는데 난쟁이들 때문에 그곳에서 놀 수 없게 되었거든. 봄이 되자 숲에 사과꽃이 활짝 피었어. 레오와 에릭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 비밀 동굴에 가서 놀고 싶어. 난쟁이들쯤은 하나도 안 무서워. 레오와 에릭은 새총을 들고 집을 나섰어. 가슴이 두근두근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었지. 아빠, 근데 있잖아. 나 같으면 뱀이 있잖아. 뱀 장난, 실제 뱀 같은 장난감을 놓고 뱀한테 정확하게 맞춰서 쓰면 되지 않아? 그러면 그래도 그 난쟁이가 살려줬다고 고맙다고 하지 않았을까? 글쎄 그건 모르지. 레오와 에릭은 비밀 동굴로 갔어. 그런데 동굴 앞에는 난쟁이 한 명이 졸고 있었어. 레오와 에릭은 어쩌지 못하고 서성거렸지. 그때 뱀 한 마리가 난쟁이에게 기어갔어. 레오는 새총을 꺼내 뱀에게 쏘았어. 그러자 뱀은 풀숲으로 달아났고 난쟁이도 깜짝 놀라 일어났지. 아, 위험해! 내 이름은 토끼기다. 날 구해주었으니 바라는 걸 말해라. 난쟁이 토끼귀의 말에 레오가 웃으며 말했어. 고맙다는 인사면 돼요. 하지만 토끼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비가 후두둑 후두둑 내리기 시작했어. 셋은 비밀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지. 동굴 밖을 내다보고 에릭이 말했어. 소나기니까 곧 멈출 거예요. 하지만 여름에는 큰 비가 쏟아질 거예요. 토끼귀가 귀를 쫑긋 세우자 레오가 이어서 말했어. 예전에 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강물이 넘치고 산사태가 난 적이 있었어요. 만약 큰 비가 내리면 이 동굴로 피하세요. 소나기가 그치자 형제는 마을로 내려왔어.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비가 내린 지 사흘째 되는 밤, 우르릉 우르릉 소리가 땅을 흔들었어. 손사태가 났나봐. 난쟁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레오와 에릭은 토끼 귀와 다른 난쟁이들이 무척 걱정되었어. 며칠 뒤 마을이 무척 소란스러웠어. 난쟁이들이 마을로 내려왔거든. 여긴 왜 온 거야? 당장 우리 마을에서 나가! 마을 어른들이 화를 내자 토끼귀가 나서서 말했어. 지난번 큰 비가 내렸을 때 아이들이 알려준 동굴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를 만들었다. 아이들은 신나서 놀이터로 달려갔어. 하지만 어른들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지. 난쟁이들 때문에 땔감을 구하지 못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난쟁이들 때문에 우리는 숲속에 사과도 못 먹었잖아. 사과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니.
결국 어른들은 화를 내며 마을로 돌아갔고 난쟁이들도 숲으로 돌아갔어. 열흘 뒤 전보다 더 큰 비가 내렸어. 강물이 엄청 불어났어요. 밭이 물에 잠길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허겁지겁 강가로 달려갔어. 그런데 난쟁이들이 둑을 쌓고 있는 게 아니겠어? 마을 사람들도 난쟁이들과 함께 둑을 쌓았지. 함께하니 금방 둑이 완성되었어. 마을 대표인 에릭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둑을 쌓아주어 고맙네. 우린 사과하는 방법을 몰라서 놀이터와 둑으로 대신했던 거다. 토끼 귀의 말에 레오가 말했어.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그러자 토끼 귀가 말했지. 숲을 우리만 차지해서 미안하다. 그 뒤로 난쟁이들과 마을 사람들은 서로 함께 어울리며 살았어. 때때로 부딪히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말이야. 내용 생각하기. 어떤 이야기일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지식 더하기. 과학편. 몸에 좋은 과일 사과. 사과나무의 꽃은 4월에서 5월에 피고 흰색 또는 연분홍색 꽃이 잎과 함께 가지 끝 잎 겨드랑이에 달려요. 사과 열매는 8월에서 9월에 익어요. 사과는 날로 먹거나 잼, 주스, 식초, 파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요. 사과는 변비와 피부 미용, 피로 회복 등에 좋아요. 색이 변해요. 갈변. 사과의 껍질을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해요. 공기를 만나서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껍질을 깎은 사과를 설탕물이나 소금물에 넣어두거나 공기를 차단하면 갈색으로 변하지 않아요. 생각 더하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억울해서 변명하게 돼. 잘못을 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해. 변명은 상대를 화나게 만들어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어. 변명을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쁜 거야. 철학자와 친해지기. 로크 1632년에서 1704년. 인간의 타고난 마음은 백지와 같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이성의 힘으로 잘못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예요. 경험주의 철학과 민주주의 사상을 발전시켰어요. 홉스의 성악살에 반대하고 백지설을 주장하였어요. 어떤 주장과 생각을 했나요?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누구도 확실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만큼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사회계약설. 로크. 명예혁명, 사회계약설, 경험주의, 백지설. 난쟁이, 사과나무, 백설공주.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이성의 힘으로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로크. 부모님께. 누구나 남에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수와 잘못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의 행동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상대를 화나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한 일 그 자체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태도를 꼭 길러주셨으면 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운구. 잭과 공주님과 당나귀. 실천하기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내용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잭의 모습을 통해 실천하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말대로 치즈는 먹을 거니까 머리에 이고 가야지. 옛날에 맨날 빈둥거리는 청년이 있었어. 바로 잭이었어. 어느 날 참다 못한 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것이냐? 당장 나가서 무엇이든 배워오너라. 어머니는 잭을 집 밖으로 내보냈지. 첫째 날, 잭은 이웃 농부네 밭에서 일했어. 잭은 농부에게서 농사일을 몇 가지 배울 수 있었고, 일한 대가로 돈도 받았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손에 들고 있던 돈을 개울에 퐁당 빠뜨리고 말았지. 내 돈! 잭, 오늘은 어땠니? 농사일은 잘 배웠니? 종일 잭을 기다린 어머니가 잭을 앉혀놓고 물었어. 농사일도 배우고 돈도 벌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돈을 그만 개울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잭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 어휴, 다음부터 돈처럼 소중한 것은 주머니 깊숙이 넣어서 가져오너라. 둘째 날, 잭은 목장에서 일했어. 잭은 목장 일을 조금 배울 수 있었고, 일한 대가로 고소한 우유가 든 우유병 하나도 받았어. 어머니 말대로 소중한 것은 주머니 깊숙이 넣어야지. 잭은 우유병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길바닥에 우유를 줄줄 흘리고 말았지. 잭, 목장 일은 어땠니?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잭에게 물었어. 목장 일을 배우고 우유병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대로 소중한 우유병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몽땅 흘리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화를 참으며 잭에게 말했지. 앞으로 먹을 것을 받으면 머리에 이고 오너라. 셋째 날, 잭은 농장에서 일했어. 잭은 농장 일을 조금 배울 수 있었고, 일한 대가로 치즈 한 덩이도 받았지. 어머니 말대로 치즈는 먹을 거니까 머리에 이고 가야지. 잭은 치즈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했어. 하지만 집으로 오는 내내 치즈는 뜨거운 햇볕에 모두 녹아버렸지. 잭, 머리가 왜 이러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치즈는 먹을 것이라 머리에 이고 왔는데 모두 녹아 줄줄 흘러내렸어요. 잭은 흘러내리는 치즈를 손으로 닦으며 말했어. 치즈는 손에 들고 왔어야지. 그럼 이렇게 모두 녹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지. 넷째 날, 잭은 빵가게에서 일했어. 잭은 빵 굽는 것을 조금 배울 수 있었고, 일한 대가로 고양이 한 마리를 받았어. 잭은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왔어. 하지만 고양이는 잭의 손을 핥히고 재빨리 도망가 버렸지. 동물은 끈으로 묶어서 끌고 왔어야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이다. 다섯째 날, 잭은 푸줏간에서 일했어. 잭은 푸줏간에서 일을 조금 배울 수 있었고,
일한 대가로 양고기 한 덩이를 받았어. 양은 동물이니까 끈으로 묶어서 끌고 가야지. 그랬더니 양고기에 흙과 먼지가 잔뜩 묻어 더러워졌어. 얘야, 고기는 어깨에 메고 왔어야지. 그럼 고기가 더러워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여섯째 날, 잭은 목장에서 일했어. 전에 목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훨씬 쉬웠어. 잭은 일한 대가로 당나귀 한 마리를 받았지. 당나귀는 동물인가? 고기인가? 잭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어. 어느 것 하나를 결정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잭은 당나귀 목에 끈을 묶고 집에 가는 길 중간까지 당나귀를 끌고 갔어. 집에 가는 길 중간에 이르자 잭은 갑자기 당나귀를 번쩍 들더니 어깨에 맸어. 이제부터는 어깨에 메고 가야지. 역시 난 배운 걸 잘 써먹는 사람이야. 그때 늘 시무룩한 표정만 짓는 공주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 어머,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가다니 정말 웃겨. 공주는 당나귀를 어깨에 맨 잭을 보고 깔깔 웃었어. 몇 년 동안 웃지 않던 내 공주를 웃게 하다니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 잭은 공주와 결혼하여 풍족하게 살게 되었어. 하지만 잭은 예전처럼 일했어.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주머니에 넣고 유리병은 머리에 이고 치즈는 손에 들고 고기는 어깨에 메고 동물은 끈으로 묶어서 끌고 왔어. 그러나 언제나 당나귀만은 어깨에 메고 왔지. 공주가 깔깔 웃을 수 있도록 말이야. 내용 생각하기. 어떤 이야기일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지식 더하기. 과학편. 힘이 센 당나귀. 당나귀는 힘은 세지만 성질은 소심하고 순해요. 처음에는 물건을 옮기는 데 이용했지만 점차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우유나 고기 등 먹을거리로도 이용하게 되었어요. 잘 달리는 말. 말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가축 가운데 하나예요. 말은 목이 길고 다리가 발달하여 잘 달려요. 옛날 사람들은 먼 거리를 다닐 때 말을 타고 다녔어요. 오늘날에는 승마와 경마 등 다양 스포츠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생각 더하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프랭클린은 실천이 말보다 낫다라고 했어.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는 것이 중요해. 공자는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라고 했어. 잭처럼 어머니에게 들은 것은 직접 해보아야 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이 반이다라고 했어. 무엇이든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해. 철학자와 친해지기. 헤겔 1770년에서 1831년. 모든 성장과 발전은 모순과 대립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합리적인 것은 진실하며 진실한 것은 합리적이다. 칸트를 이어 독일 관념론 철학을 완성한 철학자예요. 처음으로 역사의 과정에서 진리를 찾았으며 자연, 사회, 역사, 국가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어떤 주장과 생각을 했나요? 한 가지 주장이 나올 때마다 그에 맞서는 주장이 나타나고 또다시 그것에 맞서는 주장이 나와 앞선 두 주장을 종합한다. 영원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성장과 발전은 모순과 대립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헤겔 독일 관념론, 피히테, 당나귀,
말, 부모님께. 실천이란 실제로 행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훌륭하게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또한 기술을 열심히 배우더라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실력을 제대로 쌓을 수 없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게을러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겔은 모든 성장과 발전은 모순과 대립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했을 때 만약 그것이 실패했다면 잘못된 점을 찾아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운국. 어리석은 사또. 우주를 구성하는 자연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어요. 달이 뜨고 지는 이치를 알지 못한 사또의 이야기를 통해 우주를 구성하는 자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달이란 돈을 많이 먹어야 살이 찐단 말이렸다. 달이 차고 기우는 데는 때가 있는 법이야. 점점 둥글게 차오르던 달은 보름이 지나면 점점 기울어서 금음이 되면 아예 안 보이게 되지.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야. 그런데 옛날에 이런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또가 있었어. 사또는 백성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고 날마다 흥청망청 노는 게 일이었어. 마을에 처음 오던 날도 마찬가지였지. 해가 저무는 저녁 무렵이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정자에 올라 잔치를 벌였어. 사또가 처음 온 날은 금음쯤이었어. 그래서 달 구경을 할 수 없었지. 내가 여기에 온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어찌하여 달이 한 번도 뜨지 않는고? 달이 없으니 흥이 나지 않는구나. 사또의 불평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 사또가 오늘이 초하룻날인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이야. 마을 잔치에 왔던 스님이 대답했어. 사또, 오늘 같은 날 어찌 달이 뜨겠습니까? 사또는 스님에게 버럭 화를 냈어. 내가 오늘 잔치를 벌여서 달이 안 뜬단 말인가? 스님은 너무나 기가 막혔지. 달은 자연의 이치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할 뿐인 것을 사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틀림없구나. 스님은 어리석은 사또를 골려줄 마음이 생겼어. 이 마을은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 달이 뜹니다. 돈 50냥만 바치면 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스님의 말에 홀딱 넘어가 이튿날 당장 사람을 시켜 돈 50냥을 절에 보냈어. 이틀 뒤에 사또는 또 잔치를 벌였어.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서쪽 하늘에 눈썹 같은 달이 떠올랐어. 초사흔날이라 저녁 초승달이 뜬 거였지. 옳지! 부처님께 공양한 보람이 있구나. 달이 뜨니 잔치가 얼마나 흥겨운가. 사또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 하지만 달이 너무 작고 희미해 아쉬웠어. 조금 더 큰 달을 뜨게 할 수는 없겠는가? 스님이 냉큼 사또의 말을 받았어. 좀 더 공양을 많이 하면 더 큰 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돈 100냥만 더 바치십시오. 사또는 이번에도 깜빡 속아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사람을 시켜 돈 100냥을 절에 보냈어. 한 닷새가 지나서 사또는 또 잔치를 벌였어. 날이 저물자 이전보다 조금 더 밝고 큰 달이 떴지. 초여드렛 날쯤이라 반달이 뜬 거였어. 사또, 이제 달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지만 사또는 또 불평을 늘어놓았어.
아직도 달이 반쪽짜리라서 성에 차지 않는구나. 스님은 조금 더 사또를 골려주고 싶었어. 돈 1000냥이면 틀림없이 커다란 둥근 달이 뜰 것입니다. 사또는 이튿날 눈 뜨자마자 사람을 시켜 돈 1000냥을 절에 보냈어. 한 일에 지나 사또는 또 잔치를 벌였어. 그날은 마치 그날은 마침 보름날이었지.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쟁반 같은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어. 허허, 이제야 둥근 달이 제대로 떴구나. 모두 자네 덕일세. 사또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어. 한참 잔치를 즐기던 사또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어. 달이란 돈을 많이 먹여야 살이 찐단 말이렸다. 하하하. 달이 차고 기우는 데는 때가 있는 법이야. 점점 둥글게 차오르던 달은 보름이 지나면 점점 기울어서 금음이 되면 아예 안 보이게 되지.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야. 자연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옛날 어느 마을 사또처럼 깜빡 속아 바보가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내용 생각하기. 어떤 이야기일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지식 더하기. 과학편. 매일매일 달라지는 달.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달빛은 햇빛이 반사한 것이에요. 달은 한 달에 한 바퀴 지구의 주변을 돌아요. 그 사이 햇빛을 받는 달의 면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달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달의 모양은 그대로 둥근데 햇빛을 받아 밝게 보이는 면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얼룩덜룩 달무늬. 달에는 어둡고 밝은 무늬가 있어요. 이 무늬는 지구 어디서든 똑같이 보여요. 하지만 이 무늬를 보고 나라별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상상을 했어요. 캐나다 원주민은 물 옮기는 여자, 북아메리카에서는 책 읽는 여자, 동유럽에서는 머리 긴 여자, 남유럽에서는 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사자, 아시아에서는 토끼 등으로 상상했어요. 생각 더하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사또를 속인 스님도 나빠. 남을 속이는 건 나쁜 일이니까. 사또는 스님에게 속아도 할 말이 없어. 달이 뜨고 지는 쉬운 이치도 몰랐으니 말이야. 돈으로 달의 크기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사또는 참 어리석어. 자연의 이치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사또가 그걸 모르다니 이해가 안 돼. 철학자와 친해지기. 스피노자 1632년에서 1677년. 신은 곧 자연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덜란드의 철학자예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를 따르며 세계 자체가 이성이며 신이라고 주장했어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여 평생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힘들게 살았어요. 어떤 주장과 생각을 했나요? 국가는 교회의 지나친 간섭을 막고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일들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결정되어 있던 일이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산다면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신은 곧 자연이다. 스피노자. 네덜란드 범신론자 홉스. 달, 초승달, 보름달, 금음달. 부모님께. 스피노자는 신은 곧 자연이라고 주장하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으며 자연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자연을 함부로 바꾸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을 막아 댐을 만들고 땅을 아스팔트로 덮어 길을 만들고 바다를 메꾸어 집을 짓는 등 자연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의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은국